네,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정국인데요. 국가의 어른으로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힘당이 이제 절체절명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이제 영입했고, 지금 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또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유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사람으로서는 이게 정치인 중에 또는 정치했던 사람들 중에 뽑는 것보다는 잘 뽑았다고 일단 나는 생각해요. 네, 신선했죠. 예. 문제는 민주당은 우선 제쳐놓고 국민의힘당이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것은 지금 내년 4월 10일 선거가 5개월도 안 남았어. 이 오면서 따져보니까. 예, 5개월 남았습니다. 선거 공고일로부터는 딱 5개월 남았는가? 예, 5개월 남았습니다. 그런 정도니까 여기에 과반 획득이 안 되면 이게 대단히 불행한 사태가 온다. 네. 과반이 획득 안 되면. 그러니까 과반 획득이 이게 마지노선이고 그게 절체절명이다. 절체절명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걸어야만 할 만한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변호사님이나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그 절체절명인데 저 국힘당 의원들은 뭘 절체절명하면 내 금배지가 이번에 공천 받느냐 못 받느냐 절체절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이 절체절명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야, 이 대표가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줬어. 네. 이게 이익단체입니다. 이익단체예요. 이익단체니까 3월 9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이 현역 의원들은 그 2000년에 뽑힌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선거까지가 2년 임기 조금 지나서 이제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떨어져도 괜찮은 겁니다. 떨어져도 내 임기는 2024년까지 유지가 되니까 그런 떨어져도 사람들이었죠. 괜찮다. 그러니까 괜히 열심히 할 필요 있느냐. 내 지역구나 다독이고 공천만 다시 획득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취임한 이후에 이재명 체제가 들어서가 이게 입법 구태타에 사법 구태타에 온갖 가짜 행각 이게 이 떨거지들한테도 정당 지지율 어떤 경우 보면 떨어진다 이거. 그래도 괜찮다. 이재명에 대해서 싸울 필요가 내가 뭐 있느냐. 나도 잘못 싸우다가는 저 개딸들한테 당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종편이다 이런 데 함부로 나와가지고 저쪽 공격하다가 혹시 헛발질 하면 태영호 케이스처럼 또 지네들이 징계해버려요 또. 당원권 정지될지도 모르고 그러게 되면 공천도 못 받는다 이러니까 현역 국회의원 110명은 지금 이 대표 말씀대로 그냥 뺐지만 지키면 되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고 봐야지. 아무것도.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인요한 체제가 들어서 가지고 이게 혁신, 통합, 희생자에 이 사람들이 아주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희생당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희생 자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선 의원들이 희생이라는 결국 대폭 물갈이라는 의미가 그렇죠. 함축되어 있으니까 다선 중진 의원들이 인요한 의원이 이랬잖아요. 낙동강 하류 지역은 희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낙동강 하류라는 게 저 태백산에서 강원도에서 발원했으니까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 대구, 부산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다 몰려 있는데 여기가 다선 중진이고 여기 윤핵관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비명비슷한 소리가 다선 중진을 다 물갈이 해버리면 독이 된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 방어막을 벌써 치고 있습니다. 방어막을 치고 이게 보이지 않는 인요한한테 너 까불지 마라. 파란 눈의 한국인 네가 뭘 아느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다고 나는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혁신 방향을 모릅니까?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저들도 알아요. 잘 알지. 첫째로 물갈이지요. 물갈이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과정에 제대로 운동 안 한 사람,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싸우지 않은 사람. 저쪽에 전사가 수두라된 전사가 없잖아요. 원외 인사들 중에 싸우지. 예를 들면 장예찬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 가운데도 TK, PK 지역이 아닌 강원도 험지 지역 박정하 대변인
같은 이유는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외에는 안 싸우잖아요. 안 싸워요. 예. 그렇죠? 안 싸운단 말이야. 예. 그러면 이게 물갈이 대상인데 그러면 인요한 이 혁신위가 가령 실패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제일 책임을 져야 돼요? 김기현이지. 임명했잖아요. 형식상. 형식상으로 어떻든가. 그가 임명권자니까 책임져야 되지요. 인요한 체제가 실패해버리면 뭐 물갈이도 잘못했다. 공천 규정도 잘못 정했다. 정책도 제대로 못 내놨다. 이렇게 되면 책임이 김기현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공하면 김기현도 성공하게 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저게 성공할지 불성공할지는 내부 반발 여하에 달려 있으니까 이게 비상시국이라고 김기현 대표가 인식을 나는 하고 있으라고 봐요. 비상시국이다. 그러니까 과반이 안 되면 이 정권이 망한다. 이 비상시국이다. 그러면 이 비상시국 극복을 위해서 혁신이 성공해야 된다. 혁신의 핵심은 물갈이다. 물갈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선 중진이 버티고 하는 이 현상을 내가 미리 선제적으로 깨줘야 된다. 그 길은 내가 불출마 선언하는 것이다. 아, 불출마.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 그게 출발점, 혁신의 출발점 아닙니까, 그게? 불출마해서 네. 울산 선거군데 그거 불출마하고 수도권에 나오라. 그 안 돼, 안 돼. 수도권 수도권도 안 돼. 나와도 의미 없습니다. 신성감도 없고 예, 의미 없어요. 김기현 대표가 된 과정이 억지로 된 거 아니요. 이제 깨놓고 얘기합시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할 수 없이 밀어준 거죠, 뭐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당의 김기현 대표나 유력 당직자들이 왜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느냐, 대통령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지금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지요. 그게 예. 정권의 창구가 국민의힘당인데 예.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을 바꾸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가령 예. 안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야. 예를 들면 김태우 공천 안 해야 되는데 그걸 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게 이 용산의 뜻으로 나는 보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걸 맞서서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 아무런 자주성도 없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됐다면 지금 이 단계에서 물러섬으로써 당 혁신의 길을 열어주는 그 공이라도 세워라. 그래야 되는데 지난번 혁신이 발족할 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으면은 아주 혁신이 탄력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혁신이의 전권을 실어주고 나는 불출마하고 당을 뒤에서 이 뒤치다거리 돕겠다. 이번 총선에 안 나가겠다. 이렇게 했으면 아주 깔끔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불출마 선언만 하면은. 김기현. 아니 그러니까 혁신위가 지금 이제 5월부터 뭐 공식 일정 시작하는 지금 요 타이밍이 요 타이밍이 적절하다 이거야. 이 타이밍이 적절하니까 물리적 시간으로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토일 넘기면서 월요일쯤 아주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선언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선언하면 제일 좋은데 본인이 안 하면 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자 김기현 대표도 불출마 해야 된다고 선언해버리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박수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의 현재 기세로 봐서는 그런 것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만일 그래가지고 물러선다 그러면 망신이지. 인요한 위원장이 대표도 물러서야 된다고 하여서 물러서게 되면 망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본인 스스로 빨리 물러서라. 그러니까 그게 망신이라. 그 소리가 나오면 망신이라. 그렇죠. 그 소리가 나오는 순간에 이게 당대표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지금 이 시기에 이게 모든 걸 부정적인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진다. 내가 희생하겠다. 선당 후사다. 당이 앞서야 되겠다.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전 국민들에게 나는 물러서고 혁신위가 물갈이를 대폭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거에 우리 당이 과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물꼬를 내가 터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큰 지도자가 되지. 그렇죠. 큰 지도자가 되지. 다음에 비전이 있죠. 뭐 이번 총선 말고 다음 총선도 있고 뭐 막말로 다른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는 약간
흥미로운 부분인데 예를 들면 완전히 김기현이가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네. 이러면 그거 다음 단계에 국회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렇죠. 뭐가 있어요? 남아있는 게. 대선. 대선이지. 대선에도 유력 그렇지. 주자로 그러니까 발돋움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 현재로 국민의힘당 내부 또는 가까이에서 마땅한 대선 후보가 안 떠오르거든. 네.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3년 이상 남았으니까 기다려봐야 되겠지만은. 한동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그 포즈로 아이고 얌전해 보이고 고분고분해 보이고 누가 시켜서 대표 만들어줬고 이런데 그게 아니구나. 그 요게 이폭 포인트 그 개인의 개인사에 있어서 분기점도 될 수 있다. 그러네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인데 요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이 이제 오늘 방송 이거 들으면은 좀 알아들을래나? 나는 할이라고 봅니다. 예. 이게 누군가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이봉규 TV에서 김기현 대표 거취에 대해서 뚜껑을 열었으니까 예. 이게 아마 공론화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 물러서느냐 안 물러서느냐 이게 논쟁이 오래 가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탁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 그 국민의힘당이 내년 총선거에 과반 획득하는 방법은 희생, 의외성. 예. 이 사람들이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깜짝 놀라는 방법으로 하고 있구나. 예. 의외성. 그러니까 신진 인사도 일단 물갈이를 하고 난 그 빈자리에 거기 또 이상한 사람들은 또 채워서도 안 되지. 그렇죠. 일단 물갈이 하면 국민의 주목을 받을 거라고. 그 자리에 아주 신선한 바람을 넣는, 근데 그건 꼭 젊다고 신선한 거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젊어도 이상한 놈들이 많고 저 비겁한 놈들 많은데 그 나이만 젊으면 신선한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로 채우고 네. 그런 과정에서 몇 사람이 아주 그 위에 또 희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늘 생각은 했지만 여기서 한번 얘기한 일이 있는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을 이번 총선에 투입한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비례대표 끝번호에 투입해야 된다. 후순위로, 예. 예를 들자면 그런 의외성 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물러서고 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충족되고 그러면 분위기 확 달라지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유승민, 이준석에 대해서는 네. 만일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 놓고 그게 골칫덩어리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거기에 됩니까? 담판을 하는 겁니다. 유승민, 예. 이준석과 국문을 하는 거예요. 국문. 국문. 옛날 저 왕이 그러니까, 신문하듯이 그렇지. 국문. 만일 김기현 대표도 물러났다. 물갈이도 됐다. 의외성도 있다. 뭐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도 완전히 희생하고 등장한다. 이런 분위기가 되고 난 다음에는 국문 불로가 친국을 해야 친국. 돼. 예, 왕이 옛날 임금이 국사범을 친국하듯이 예. 친국을 해가지고 뭘 물어봐야 되는가 하면 두 사람에게 공통 질문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까지 당신들은 회방꾼 아니었느냐? 자백해라. 자백해라. 그다음에 친국을 하는 거죠. 예. 윤석열 취임 이후에 특히 이재명 대표된 이후에 민주당에 쓴소리하고 민주당을 비판한 일이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항복받아라. 항복받아야 선거운동에도 해방꾼이었다. 항복받고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하고도 싸우지 않았다가 항복을 받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예. 이게 과반수 획득이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거기에 너희들이 기여하겠느냐? 예. 그 약속을 받고 그러면 너희들 뭘 바라느냐? 지역구 뭐 노원구를 바라느냐? 넌 노원구 갈 수밖에 없다. 오케이, 노원구 준다. 예. 그 유승민이는 이 수도권에 나와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 단계를 밟아야 돼. 3월 5일 선거 이재명 체제에 대한 비판 하나도 안 했거든. 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비판만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이게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그 일주일 전에 이 선거는 18% 차로 떨어진다 그랬어. 그랬죠, 지금.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길 바라는 거야. 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인데 이건 헛발질했고 그러니 떨어져서 맛 좀 봐라. 네, 그거예요. 그래가 그대로 떨어지니까 고소하다.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이한테도 와서 지원 애우사 해달라고 하는 거 한 번도 안 했어. 유승민이는 거기 나타날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해당 문제인데 요게 정당이라는 이익단체니까 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정당의 이익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기본으로 자기 걸 따지는 겁니다. 이게 물갈이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대상이 아니다. 내가 왜 물갈이 돼야 되느냐. 저놈이 나가야지. 다 이런 생각이고 나는 지켜야 된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윤석열이 안 되는 게 나에게는 유리하다. 윤석열이 안 돼가 국민의힘당이 계속 야당이 돼야 그게 유승민, 이준석 경우는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 떨어져서 윤석열이 지휘 체계가 망가져야 그래야 또 나한테 기회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익단체의 구성원들이니까 자기중심으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이익단체도 절체절명의 순간에 왔을 때 당적을 보유한 사람 중에 계속해서 이걸 망가지기로 바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제거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용한 위원장이 그 칼자루를 그런 식으로 행사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예. 인유한 위원장이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진짜 일생일대에 아주 비장한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때 그 우리나라를 지켜왔듯이 손자인 인유한 위원장이 제2의 건국에 완전히 박살내는 그거 아니면은 나중에 할아버지한테도 욕먹이는 거 되니까 어정쩡하게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도려내야 됩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